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시황TV의 진시황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10일 금요일입니다. 6월물의 첫 거래일이고요. 그래서 첫 거래일 금요일에 시장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보실 부분은 당일 추이인데, 오늘 외인이 아침에 살짝 들어 올리는 흐름이 나왔죠. 선물. 그러다 보니까 살짝 시장도 반등을 했지만 이제 10시 이후부터는 조금 하락하는 흐름. 그래서 장중 오늘도 변동성은 좀 컸습니다. 오늘 변동성도 뭐 거의 5p 가까이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 거기서부터 그리고 1시 이후부터 외인이 슬슬 나올 게 나왔다, 그죠? 다 결정되고 나서부터는 슬슬 다시 제갈길 가는 흐름. 그래서 매수 흐름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반등이 좀 세게 나와서요, 저가 대비 2p 정도 반등을 했네요. 장중 5p 움직임에 2p 반등. 고가 대비는 2.2p가 3p가 안되고 한 2.7p, 8p 이 정도 움직였는데, 현물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물 보시면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매수, 연기금이 오늘 좀 많이 샀죠. 의무적으로 사 드렸고요. 그리고 외인 금융투자는 강력한 매도 흐름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보면, 코스닥은 외인이 샀어요. 외인이 샀고, 금융투자, 연기금 역시 샀고요. 기관은 매도 흐름을 보여줬는데, 차트 흐름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단 원달러 먼저 시작을 하죠. 원달러는 급등주 패턴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5일선, 그렇죠, 5일선 꼬리를 계속 잘 달고 가고 있어요. 지금은 지난번에는 1160원이 기준이다라고 했는데, 1160원 보다도 이제는 또 잘 지키고 있는 1170원입니다. 1170원만 또 잘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이탈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이 날 것 같긴 한데, 일단 1170원 기준으로 보세요. 들고 계신 분들은 내려오면 정리를 하고 다시 사셔도 되고, 좀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깨진다 그러면 좀 덜었다가 내려온다 싶으면 1150원이나 60원까지 오면 좀 물량을 더 추가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하셔도 되고, 난 그런 거 없어, 그냥 아니면 둬야 해서 끝까지 들고 가시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내려오면 또 1170원이 깨진다, 그럼 별로 좋진 않지만 1160원대에선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 볼 수 있는 조건이고요. 여기에도 그렇고 오늘 1180원이 넘었다라는 거 일단 별로 그닥 해피한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1200원까지도 다이렉트로 현재 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니까, 오늘 반등이 나와서 시장이 상승했죠. 어제 대비 코스피도 그렇고 2090을 찍고 2107포인트인데 변동성은 끝내줍니다. 근데 그래도 찝찝해요. 일단은 월물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만약에 월물 첫날이 아닌 상태에서의 반등이라면 제대로 좀 그게 해결이 되진 않았어도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중국장이 상승하긴 했지만 월물 첫날이기 때문에 포지션 잡는 기타 여러가지,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는 조금 더 변동성이 아래 위로 흔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진정한 시세는 화요일부터 아마 또 방향성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는 이런 움직임, 도지봉이 나온다고 해서, 만기 때 보통 이렇게 크게 시세가 나오면 하루 이틀 정도는 옆으로 기어요, 보통. 하루 이틀 옆으로 기는 흐름이 나오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오늘하고 월요일까지는 옆으로 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천천히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선물,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선물이 어제 저가 일단 깼다라는 게 그닥 해피한 흐름은 아니고요. 여기 잘 지켜지고 지난번에 저항이 됐던 275 있죠. 275가 오늘 또 저항 역할을 해줬다는 거. 그럼 강력하게 다시 매수로 돈다라고 하려면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냐면, 분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최소한 이런 흐름에서, 그죠? 여기도 이제 쌍고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흐름이 돌파가 되려면, 이런 흐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하락세기인데, 하락세기가 상승으로 돌려면 짧게는 오늘 장중 고점을 넘어가야 되기도 하고, 요 정도 가격이, 추세 가격이 넘어가야 되겠지만, 일단 조금 더 본다면 1차적으로는 272.5 위에서 종가상 끝나야 되고요. 2차적으로 확신을 하려면 275 위로 얹어놔야 됩니다. 275 위쪽으로 얹어놔야 이게 하락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추세 중립적인 흐름으로 돌아가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75까지 가기 전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시고, 이 구간은 어디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거예요. 하락으로 쭉 갔는데 얘가 상방으로 돌는 흐름이 나오려면 여기서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이게 마무리가 돼서 상방으로 좀 돌리는구나. 그래야 시장에서도 강력하게 이런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매수 쪽으로도. 지금 하락하는 흐름도 비슷하다라고 본다면 똑같습니다. 고점이 넘어서 다시 넘어가는 흐름, 여기서 못 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떨어진 건데, 여기서도 이렇게 넘어가려고 노력은 했죠. 이 추세 요거를 베껴서 넘어가려고는 했는데 그죠? 못 넘었어요. 이게 넘어가서 이렇게 282.5가 넘어갔으면 여기처럼 이런 강력한 흐름이 나왔을 텐데 못 넘어가다 보니까 약한 흐름이 나왔고요. 그럼 재차 여기서도 이 자리에서도 이걸 272.5 좀 더 쓰면 275.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275가 확실히 넘어가야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275가 확실히 넘어가야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275 정도 된다. 선물 기준으로. 선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275 넘어가면 익절하시고 매도. 그리고 매수를 바닥에서 전 잡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275가 돌파가 되는지 보세요. 돌파가 안 되고 273까지 밀린다. 그러면 돌파하려고 하다가 밀린다. 그러면 익절하고 마시는 거고. 그렇게 양쪽 포지션, 혹시 바닥에서 매수를 잡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매도를 홀딩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275 기준으로 275가 안 깨지면 홀딩, 깨지면 그냥 이번 하락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그럼 당분간 또 옆으로 기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75 짧게 여기 보시고요. 뭐 큰 흐름에서 추세는 여기에요. 280이 이제 넘지 않는 한은 계속 하락이에요. 네, 계속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이잖아요. 계단식으로. 고점도 못 넘고 고점도 낮아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기적인 흐름에서 짧은 단기 흐름은 275가 넘어가면 하락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중기적인 흐름에서 추세를 돌리려면 280이 넘어가야 된다. 280까지 기다리면 10포인트니까 어렵잖아요. 홀딩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275 넘어가면 일단 정리를 하시고, 얘가 만약에 약한 흐름이어서 시장이 빠지는 것 같으면 275까지도 안 가고 그냥 또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렇게 주로 흐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넘어간다 그러면 재미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량을 일부 줄이고, 그래도 매도 쪽에 미련이 남는다 그러면 280 올라올 때 반등에 한번 또 매도를 반등의 매도를 한번 잡아보는 전략,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매수보다는 여러가지 시장 상황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렇게 보셔도 하다못해, 그죠? 박스라고 본다면 이 박스가 이제 깨져갖고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뭐 어디가 지지되니까 매수해라 이딴 거 의미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무너져서 내려올 때는 어디가 지지선이니까 거기서 받으세요. 예, 이딴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고, 이런 구간에서 이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깨진 이후에. 그죠? 여기도 깨지고 나서 이 정도까지의 반등은 나왔었어요. 비슷하게. 그죠? 여기도 이렇게 깨지고 나서 반등은 한번 나오면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근데 지금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건 아직 이렇게 남아있는 흐름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재차 돌려서 올라간다면 그때서부터 이제 또 끝났다라고 보는 거니까 아직은 마무리가 아니에요. 과정 중입니다. 매도 중.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보죠. 코스피는 2150 정도 보고 있어요. 2150이 안 넘으면 매수 없고, 지금 어차피 말씀드렸지만 하지 마세요. 매수 뭐 의미 없다 그랬습니다. 코스피 종목 굳이 뭐 해요. 여기서부터 2200 깨질 때부터 하지 마세요를 여기서부터 하지 마세요. 정리하세요. 반등에 정리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코스피 종목을 매수를 해요. 시초 상위 종목 다 꼬라박고 있구만. 그죠? 오히려 주식 선물 매도를 치세요. 뭐 이런 얘기하고 선물 매도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저가도 다 깼죠. 그렇죠. 다시 반등도 올라오려고 하다가 2125도 지금 못 넘고 이런 식이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매수가. 올라와도 매도니까, 올라와서 혹시 물려있는 종목이 좀 해준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덜어내는 정도로 보십시오. 일단 시장은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뭘 매수를 하겠습니까? 그죠?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의미가 없고, 어디가 지지 가격에 여기까지 매수를, 여기 가면 매수하세요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일단 밑으로 터지면 매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등에 매도만 잡지. 아시겠죠? 매수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아직 택도 없습니다. 바닥에서 매도 잡는 거 좋아하다가 금융위기나 IMF 때 골로 간 사람들 천지입니다. 1500이 바닥이니 1300이 바닥이니 하다가 결국에 그거 900 깨졌어요. 890 몇이 저가인데
다 털고 나서 개인들 신용 물량 다 털고 나서 여러 자사라고 하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시장 올라갔습니다. 이게 초입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이미 시작은 됐죠. 주봉으로 보시면 이미 우리장도 시작은 됐어요. 하락을 해서 여기서 만약 이런 식으로 1차 그죠? 또 계속 반등 올라왔지만 또 깨지고 계속 62평 뭐 이런 거 저항 맞고 있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정도 쌍바닥 쌍봉 맞고 또 떨어지고 있고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상승으로 가려면 다시 굳이 뭐 제가 IMF 때나 금융위기 때를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 일단 하락 흐름으로 돌린다라고 이런 느낌이 나오면 조심하세요. 여기 보세요. 그죠? 반등이 있어요. 여기도 뭐 금융위기 때는 반등이 없었나요? 이렇게 딱 고점 딱 넘어가서 중요한 가격 딱 깨지잖아요. 이렇게 채널 깨지면서부터 반등 올라와도 다시 그죠? 또 반등은 구간마다 있었습니다. 최소한 주봉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22평이 넘어가지 않는 한 일봉으로는 122평인데 주봉 22평 이렇게 넘어가서 돌파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어요. 그게 돌파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가는 거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아직 멀었잖아요. 그죠?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게 지지돼갖고 이미 깨졌어요. 그럼 120평 하락 남았고 얘가 내려간다. 그럼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122평이 그러니까 일봉 120평 주봉 22평이 지금 지지가 됐던 게 깨졌잖아요. 그죠? 그럼 의미가 없다는 얘기. 고민하지 마세요. 보세요. 일봉 지지가 됐던 일봉 122평이 깨졌다. 그런 거 찝찝하다. 이 122평 되게 중요하게 보는 사람인데요. 저항이 됐고 돌파가 됐죠. 지지가 됐고 지지가 됐는데 다시 깨졌어요. 2150 깨지면서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시장 상승은 당분간 유언하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이 불발이 됐는데 올라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 참고하시고요. 코스닥 봅니다. 코스닥도 그죠? 딱 그 정도 아래 찍고 올라왔어요. 저기까지 빠지고 713, 710 정도에서 지지가 되느냐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딱 거기서 일단 지지가 되고 올라는 왔습니다. 그죠? 오늘 보시면 딱 동그라미 때문에 가려서 그런데 딱 그 정도예요. 말씀드린 지난번에 미리 선을 그어놨잖아요. 그 정도가 지지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딱 거기 되니까 돈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땡겨놨어요. 코스닥도 그죠? 일단은 코스닥은 그래서 약간 다음주에 반등이 올라와도 여기 있는 선을 못 넘으면 의미가 없다. 어제 깨진 그죠? 그럼 당분간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다 밑으로 가느냐 올라가느냐인데 지금 시총상의 종목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CJ EN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막 날아간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겠다. 코스닥도 일단 코스닥은 이 가격을 잘 보시라. 740입니다. 반등은 올라온다면 740까지도 가능한데 740을 얼마나 강력하게 넘어가 주느냐에 따라서 코스닥이 살아나느냐 그냥 다시 코스피 따라 죽느냐 결정이 날 것이다. 코스피에 비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외인이 그래도 코스닥은 조금 오늘 사갔고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코스피는 던지고 있지만 IT 관련해서 좀 던지고 있어요. 외인들이. 근데 코스닥에서는 의외로 사는 종목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시장을 사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한다.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요소. 종목 보죠. 개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어제 저가는 안 깼습니다. 그죠? 보시면 어제 저가는 안 깨고요. 딱 42,450원이에요. 딱 42,450원 쌍봉 맞고 올라왔는데 이거 30분으로 보면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그저 이렇게 우하향하는 흐름이에요. 그럼 얘가 삼성전자다 이렇게 삼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얘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려면 뭐 오늘 고가인 43,500원을 넘어가서 끝나야 됩니다. 뭐 가로 추세선 그러니까 가로 추세선 말고 사선 추세선은 넘어갈 수 있어요. 43,000원이 돌파가 되면. 그럼 43,000원이 돌파가 되면 아 이제 넘어가려고 하나? 보시고 43,500원이 넘어가면 일단 하락은 마무리. 거기다가 외인이 수급이 들어오면 같이 사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렇게 돌파된 이후에 일단 1차 사고 도중 들어와도 또 사도 돼요. 컷은 어디? 오늘 이번 저가 42,450원 이탈시. 그러면 돌파 이후에는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사도 되는 거이지. 돌파하는 거 보고. 예. 돌파 안 되고 그 안에서 그냥 박스로 이렇게 논다. 그럼 사면 안 되고. 돌파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돌파가 됐다가 조정이 들어오면 모아도 된다. 돌파가 안 되면 나가리.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흐름이라면 돌파가 되면 사서 혹시 조정 주면 또 사도 되는데 여기 조정 없이 그냥 가버렸죠. 그런 흐름이니까 여기 돌파가 되면 일단 사세요.
43,500원에 원래 살려고 하는 물량의 절반 정도. 그리고 이 박스 내려오면 여기서 나머지 살려고 하는 물량의 절반 정도를 또 사서 대응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이닉스 보죠. 하이닉스를 봅니다. 근데 오늘 3거래일 연속 외인이 팔았기 때문에 썩 해피한 흐름은 아니다. 일봉을 보셔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분홍색 일봉 지지가 됐던 120, 120, 120이 깨졌죠 어저께. 그럼 오늘 그 120, 44,000원, 43,500원 요 가격대가 지금 저항이 된 겁니다. 43,500원이 그 122평인데 저항이 된 거니까, 깨졌다가 올라왔다 저항이 되면 하루 이틀 안에 여기 저가가 안 깨지고 넘어가면 땡큐. 근데 못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빠질 거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 주식 선물 매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방향 보시고 오늘 저가 깨지면 또 따라가세요. 42,450원 깨지면 또 매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SK 하이닉스 보죠. 하이닉스를 보면 하이닉스도 웬일로 그죠? 잘 버티던 하이닉스가 밀렸습니다. 하이닉스도 이제 볼장 다 본 건데, 얘는 어디에 7만원까지 가면 한번 사보라 그랬어요. 7만원까지. 그 전까지는 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얘도 박스이기 때문에 이 긴 박스 7만원입니다. 7만원까지 가면 7만원 이탈 컷으로 사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굳이 뭐 사란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 주식 선물 매도 하시는 분들은, 주식 선물 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당연히 쳐야죠. 어저께 깨질 때 그럼 들고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최소한 7만원까지. 그죠? 그러니까 7만원, 7만 1,000원 밑으로부터는 조금씩 던져내고, 그리고 7만원 깨지면 또 물량 또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보시면 오늘 기간 외인 다 팔았어요. 특히 외인이 엄청나게 팔았는데, 깨지지 말아야 될 가격이 깨졌다. 그죠? 며칠 동안 지켰던 중요한 가격이었는데 20만원 깨졌다 올라왔으면 의미 없어요. 얘도 이제 수급도 별로고 또 안 쳐다보는 거예요.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깔끔하게 내 실패를 인정하고 2, 3%, 1% 날리고, 이게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니까 어차피 셀트리온이 되도록이면 하지 않되 그래도 하고 싶다라면 어디서 말씀드렸던 가격 있죠? 그거 꼭 지키시고,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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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사시는데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 안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하지 마세요, 뭐 사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때는 하지 마세요. 자, 그냥 이 정도면 한번 사봐도 좋아요 그러면 조금 사는 거고, 강력 매수 돌파시 매수입니다 그러면 뭔가 있구나 그럼 사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렇게 막 강력 추천한 적 없잖아요. 이거 깨지면 안 깨지면 조금 사보세요. 뭐 안 사. 근데 추천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예, 나 같으면 안 사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혹시나 사고 싶다면 그래? 그럼 여기서 한번 사봐도 좋겠다라는 거지.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제가 산다라고 한다면 이거 사세요. 여기 얼마예요? 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이거 돌파할 때 사세요 막 하는데, 항상 그래서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조선말은. 제가 이거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사라고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같으면 안 사요. 지금 저 같으면 셀트리온 안 삽니다. 저 같으면 삼성전자 안 삽니다. 하이닉스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왜? 저희는 주식 선물 매도, 선물하는 사람들은 선물 매도를 치면 돼요. 못하러 떨어지고 있는 거 밑에서 받아요. 추격해가지고 기타 하방으로 터졌는데 하방으로 따라 들어가서 먹으면 되지. 그죠? 마인드가 달라요. 주식하는 사람들하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밑에서 받아야 어디서 받을까만 고민하는데, 우린 그게 아니야. 터졌어. 그럼 우리는 따라 들어가서 매도를 먹어야지 마인드이기 때문에 매수 밑에서 안 받아요 절대. 그런 식의 매매하면 죽어요. 선물은 옵션이라. 그러니까 일단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 없다라는 얘기 계속 드렸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도 추천드릴 생각 없어요. 빠지면 잘못하면 여기까지, 지난번 저점까지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매수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지지가 되는지. 근질근질해도 시장이 하수상하니까 한 10% 더 빠지면 되네. 그죠? 그럼 65,000원까지 오면 한번 고민해보세요. 거기서 수급 들어오는 거 체크하고 지지 다 되나 보세요. 그 정도 되면은 뭐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외국인이. 그죠? 그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기간이 들어오면서 같이 보시라고. 그러면서 사라고. 여기 가격대 기다렸다가 뭘 서둘러. 지금 장에서 서둘러를 필요 하나도 없어요. 뭐 국제정세 그렇죠.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인지 뭔지 뭐 미국 국무부하고 우리나라 국방부하고 뭐 발표하는 게 달라요. 뭐 미사일 했다 그랬다 뭐 이상한, 저도 뭐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뭐라고 했다가 서로 말도 엇갈리고, 뭐 트럼프는 뭘 지원을 해줘라 뭐 해도 된다 뭐 대북 지원 연정적으로 해서 뭐 비로 움직이고 그러고 있는데, 그쵸?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오늘 또 나가리 돼가지고 또 서로 지들 잘났다고 이제 다시 또 싸우기 시작할 건데, 뭐가 좋다고 우리가 매수를 지금 공격적으로 하나 이거예요. 시장 자체가. 그죠? 5월 시작하기 전에 4월 말에 제가 뭐라 그랬죠?
월가 격언이 있다 그랬어요. 뭐? 5월에는 증시를 떠나라. 그죠? 5월에 별로 거라고 미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인버스 사시고 뭐 하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대로 5월은 재미없는 장이 오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나가는 달인데다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그죠? 돈도 많이 나가는 날인데다가 장까지 뭐 같아요. 그래서 시작 전에 아예 말씀드렸어요. 5월 전에 뭐 같을 거라고. 아니나 달라? 예, 여기저기서 악재가 나오면서 뭐 같네요. 그죠? 돈도 많이 나가는데 가뜩이나 주식까지 깨지고 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물 타지 마세요. 지금 물 타는 구간 아니에요. 예, 혹시나 물려서 손절을 못하겠다 그러면 물 타진 마세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시장이 긍정적으로 돌고 그때 물 타거나 해도 늦지 않아요. 물 타는 기술, 물 타기의 기술 첫 번째, 물을 타지 않는다가 물 타기의 기술 가장 좋은 거고요. 두 번째, 꼭 내가 물 타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종목을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막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이런 종목 계속 하락이잖아요. 그럼 이거 사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 추세선이라든가 중요 가격이라든가 지지되고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고 아 여기서 사야지 그죠? 그럼 이 종목이 내가 물려가지고 저기 물려있어. 그럼 이 구간에 계속 사야 돼요? 떨어지는데? 아니에요. 그냥 물려있어요. 사지 말고 여기 때 막 살려고 했던 물량을 뭐 추세가 돌 때 여기서 사 그냥. 그럼 거기서는 금방 이렇게 올라온다고. 금방 이렇게 여기선 계속 사봐야 안 올라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물 딱 중요한 타이밍에 물을 타면 딱 올라온다. 그럼 거기서 물 탄 물량만 딱 파는 거지 일단. 그럼 평단 낮추고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올려주면 매수가 오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빠져나오면 결과적으로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죠. 물타기 기술이에요. 물타기도 기술이에요. 막 사는 거 아니에요. 떨어진다고. 뭐 떨어지면 10% 빠지면 물 타야지 20% 빠지면 물 타야지 그딴 거 하지 마시고 비율로 차트 흐름을 보시고 차트가 돌리는 흐름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을 보고 물 타는 거예요. 물 타는 것도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10% 빠지면 물 탑니다. 20% 빠지면 물 탑니다. 금융위기나 이게 평소에는 살려줘요. 종목이나 시장이. 근데 금융위기나 IMF가 오려고 하는 기분이 돌잖아요. 10% 빠지면 물 탑니다 하다 죽어요. 그러다가 계좌 깡통 나요. 20% 합니다 깡통 나요.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절대로 물타기에도 기술이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물타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해야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물타기 잘 못하겠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일단 한 번에 30%씩 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사봐야 10% 정도인데 계좌가 1억이라고 치면 10%에서 20% 맞아봐야 30% 손실 맞아봐야 1000만원 들어가서 300이에요. 그럼 내 돈 1억에서 300밖에 얼마 안 돼. 그죠? 얼마 안 되잖아요. 3%인데 나중에 메꾸기도 좋고. 근데 거기다 내고 내 금액이 1억인데 거기서 3천만원어치 사가지고 30만원어치 30% 40% 두둑이 맞다고 칩시다. 1000만원 넘어가면 그 손절 하겠어요? 여러분들? 못해요. 일단 절대 금액적으로 숫자가 바뀌잖아요. 100단위에서 1000단위로 못해요. 그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사시지 말고 놔둬보라는 거예요. 그럼 1000만원 갖고 많이 깨져봐야 1000만원이 안돼. 깡통이 안되면 그 종목이 살아있으면 마이너스 70이 돼도 700밖에 안 날라가잖아요. 그럼 1000만원이 날라가는 거랑 심리적으로 다르다니까. 그럼 모든 게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시장이 돌 때 내가 거기다가 2000이 됐든 뭐 1000이 됐든 더 사. 원래 사려고 했던 거 30%니까 뭐 나머지 2000을 더 사. 그럼 물타기 제대로 돼가지고 딱 먹고 나오고 아니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타기도 기술이 있는 겁니다. 물타기의 기술. 막 사면 안 돼요. 비율적으로 막 사 뭐 10% 떨어지면 전 사요. 그랬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IMF 금융위기 겪으면서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물타기 전략은 하지 마시고 물타기도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타기 할 때도 시장 흐름과 차트 흐름과 종목의 수급도 다 체크를 해야 된다. 예술이에요. 예술. 물타기가 예술인 게 아트.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사면 분할 매수고 계획이 없이 그냥 물렸는데 하는 건 물타기인데 뭐 그렇게 저는 분류를 하는데 물타기에도 예상치 못한 그게 있다면 기술이 필요하다. 무작정 할 필요는 없다. 정석은 아닙니다. 야매예요. 물타기는. 살아나올 수 있는 응급처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 시장 종목 봐드렸고요. 해외 보죠. 드디어 2850이 어저께 깨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올 때마다 일단 매도를 쳐보세요. 해외 인버스도 잡아보시고요. ETF. 그럼 뭐 그 대신
요 구간에서 잡는다. 고가 넘어가면 포기. 오늘 주봉이 완성되는 날인데 주봉을 봅시다. 주봉이 완성되는 날인데 일단 주봉으로도 깨졌어요. 중요한 가격대가. 그죠? 그러면은 올라오면 반등에 이 구간에서는 잡아보는 거예요. 이제 반등에 잡아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계단식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 일단 이 구간에서는 뭐죠? 그것 때문에 빠졌잖아요. 중국하고의 무역 분쟁으로 그리고 금리 인상 악재까지 겹쳐서. 그죠? 그럼 그게 좋게 된다 그래서 올라왔으면 다시 안 좋게 되면 최소한 여러 가지 실적 악화가 나오고 할 거니까 빠질 여지가 있어요. 조정이 이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2600 정도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컷은 당연히 고가 돌파하면 포기해야죠. 고가 돌파하면 뭐 버텨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잡아서 요만큼 먹는다 생각하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S&P 500 2850 드디어 깨졌어요. 그러니까 반등의 매도 전략, 그렇게 외쳤던 2850 깨졌습니다. 반등의 매도 전략 해보시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아직 완벽하게 깨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요 자리가 깨졌잖아요. 7500 깨졌으니까 나스닥도 들어 올리면 반등에 이 박스 구간에서 매도를 치세요. ETF 모으시고. 그 대신 돌파되면 포기한다 생각하니까 풀베팅은 하지 마시고 내가 한 15% 정도 뭐 20% 정도는 이 구간에서 사고 나중에 추세가 꺾 떨어지면 추가해서 한 30% 더 사고 해서 뭐 자산의 50%나 60% ETF에 박아야지, 인버스에. 그럼 이제 그게 쭉 이게 깨지고 내려가서 줄줄줄줄줄 저 밑에까지 가면 그때 나중에 해결을 하시면 돼요. 수익을 챙기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일단은 좀 찝찝하지만 다 반등, 나올 때 매도, 반등 매도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라. 뭐 찝찝하다는 이유는 아직 이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 다 62평이 조정이 들어와도 살아있는 구간은 재미가 없었죠. 그럼 여기가 깨져야 돼요. 62평. 그럼 얘 아직 안 깨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일부 잡고 잡아놓으세요. 그러다가 얘가 다음 주쯤에는 올라올 거 아니에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그죠? 깨져! 그럼 아싸 이제 확실한 거예요. 그때 더 추가하시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깨지는 흐름이 나올 때. 그렇죠?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 찝찝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중요 지수가 깨졌으니까 매도를 치긴 쳐야 돼. 얘는 깨졌잖아요. 한번. 그죠? 62. S&P는. 근데 나스닥은 강해. 이런 거잖아.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치시라고. 일단 나스닥은 비중으로 따지면 S&P보다는 나스닥은 조금만 사세요. 나스닥은 좀 강해요 아직. 그러니까 얘가 깨지는 거 확인하고, 그러니까 62평이 깨지는 거 확인하면서 그날 보고 있는데 깨졌어요. 오늘 저가게 깨져갖고 주주 세요. 그럼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나스닥은 왜? 좀 강해. 아시겠죠? 좀 강해요. 그렇게 보고 일단 반등의 매도 전략 오일입니다. 오일 보면 오일은 박스네요. 야, 오일은 기가 막히게 눈치를 보고 있네요. 그죠? 60달러 깨지면 이 지난번 저가 60.04인데 60달러 깨지면 매도 치세요. 얘도 62평 지킨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60달러 깨지면 무조건 매도. 매수는 돌파대면인데 좀 찝찝하다. 63.3 정도. 지난번 고점 얼마냐? 62.95니까 63달러 정도 되겠네요. 63달러 넘어가면 매수로 따라가시고요. 네. 돌파되면 매수로 따라가시고 깨지면 매도로 따라가세요. 이 박스 구간은 그냥 단타만 하시고, 저 단타 못해요. 관망 4달러 정도 되는데 4달러? 김영철 아저씨 광고 나와서 4달러 하던데 이 차이가 4달러 정도 되네요. 그죠? 63, 요 4달러 안에서의 요 횡보니까 단타는 구간마다 한 1달러 정도 해서 100틱 정도가 나올 거예요. 50틱짜리. 근데 추세로 본다라고 한다면 요 구간이 무너질 때 돌파되거나 무너질 때 하셔도 돼요. 뭐 흐름은 아직은 이런 흐름이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상태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2.5 정도가 넘어간다 그러면 또 매수도 가능해요. 단타는. 아시겠죠? 여기 지지 이런 자리 다 저항됐던 자리가 돌파되는 거니까 62.5가 넘어가면 따라서 추격 매수 하시고 단타 챙기시고, 추세로 본다면 추세는 깨지면 돌파되면, 오일은 변곡 중입니다. 아직 방향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골드 갑니다. 골드는 골드도 아직 방향성이 나오진 않네요. 눈치를 보네요. 쌍바닥 이후에 삼각 이후에 조정 아직. 그럼 얘 뭐 일단 눌림 매수를 잡으세요.
이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잡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죠? 그럼 쌍바닥 다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얘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돌파 이후의 조정이니까 지금 조정 주면 이 구간에서 무조건 매수예요. 150픽 정도 되는데 이 구간에서 추세는 무조건 매수입니다. 그러면은 골드 ETF, 골드 상승 ETF 레버리지, 예, 그거는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선물로 추격 가셔도 상관없고, 선물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골드 레버리지로 모으셔가지고 이 구간 모으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다 나올 건 나왔네요. 악재가, 그죠? 악재가 다 반영이 다 나왔다. 이제 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의미에서 막판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온 걸 수도,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어차피 터질 게 터졌다. 뭐 이제부터는 상처는 어차피 난 거니까 치료만 하는 방법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반등이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다음 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초반 왜 만기일, 옵션 만기일이 지난 지 하루 됐고요. 이틀 정도까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포지션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조금 지켜보세요. 그리고 화요일날부터 추세가 나오는 쪽으로 그게 하방이 됐든 상방이 됐든 따라가시고, 큰 틀에서는 일단 하방 냄새가 다시 나고 있다.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대비도 하시고, 뭐 현금으로 하방 대비를 하셔도 되고요. 나는 하방에서도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인버스를 모으셔도 돼요. 직장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를 그냥 따박따박 뭐 적금 넣듯이 모으셔도 나중에 벌고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50% 100% 이상 먹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해외 ETF 같은 경우에 뭐 5배 10배까지도 가능하니까, 그게 겁나면 국내 ETF로 50% 100% 좀 더 세면 150%까지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따박따박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국내 해외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차피 전쟁통에 누군 죽고요. 전쟁통에 부자가 나고 전쟁통에 영웅이 나와요. 평소에 재미없는 장에서는 뭐 직장인들 여러분들 뭐 적금 넣듯이 이런 분들 조금씩 올라가는 장이라면 그런 분들이 이제 수익이 좀 나겠지만, 어차피 시장이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승부를 걸어야 돼요.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싶다, 금융으로. 주식이나 선물이나 뭐 ETF 이런 걸로 해서 큰 돈을, 목돈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승부를 거십시오. 근데 다 걸란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목숨을 걸고 이게 아니라, 내 자금이 1억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지, 전투에 나가는데 상처를 하나도 안 입겠다라고 하고 나가면 절대 못 이겨요. 내가 한쪽 팔은 내줄 수 있다, 한쪽 손은 내줄 수 있다, 이 정도 각오는 하고 나가야 반대 극부가 있는 거지. 내가 상처 하나도 안 하고 깨끗하게 나가서 한 대도 안 맞고 뭘 하겠다. 상대가 여러분보다 약하면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초등학생하고 싸우면 여러분들이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초등학생이랑 싸워도 맞을걸요, 몇 대는? 그죠? 근데 하다못해 지금 상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목숨도 걸어야 되는 판국인데 상처를 하나도 안 받고 뭘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정하실 건, 크게 먹고 싶은, 큰 기회가 오고 있는 건 맞는데 큰 기회에 크게 버는 사람들을 보면 목숨을 걸어라, 이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자금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벌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크게 버시라라는 거고, 하나도 안 잃고 지키겠다,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크게는 못 벌어요. 조금씩은 버실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조금씩 벌기엔 아까운 장이 오고 있고 지금 계속 오고 있고 앞으로 더 올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뭘 하시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장 매매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매매 전략을 크게 먹는 전략으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매매 전략은 한번 또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이 길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쉬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날 더운데 장염 조심하세요. 날 따뜻하면 장염 잘 오니까 식중독하고 이런 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기야 당연히 환절기니까 조심하시고요. 주말에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편히 쉬시고, 저는 월요일날 또 새로운 시황 가지고, 새로운 전략 가지고, 새로운 마인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시황TV의 진시황이었습니다. 30분 넘게 했죠?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1시간 할 수도 있어요. 좋은 얘기.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